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에서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매성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걱정이 상당하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재훈 멘토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어떤 걱정스러운 고민거리를 좀 해결해 드려보고자 지금 공개 방송을 오픈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쪽에서는 이 공개 방송을 지금 오픈해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종목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증시큐 여보세요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 같이 나눠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멘토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심하게 목소리를 안 까시네요. 네. 예. 시청자분들을 위로해 드리기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투매성 매물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좀 심각한 투매성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 위안화 절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중국 위안화 절하가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멘토님, 네. 이것도 분명히 중국 위안화 절하에 대한 부분도 네. 수혜가 있을 것이고 이제 피해가 있을 것이고 네. 이렇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데 네. 피해가 될 수 있고 수혜가 될 수 있는 것. 김태현 멘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4의 중국 소비 관련주를 의류, 섬유 이쪽으로 꼽아드렸는데요. 지금 의류 섬유주는 또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또 말씀하셨던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5% 되는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웰크론 제가 또 강조를 드렸었죠. 이런 종목군도 전일 그리고 금일까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점,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은 앞으로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과도한 조정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태현 멘토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래서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모두가 일단 급락세로 이제 반락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시간 기준에 1.04% 하락해서 2,000포인트가 깨어졌습니다. 1,965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그 업종별의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수급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2,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그 1,000억대 이하에서 매도를 하다가 오늘 좀 대거 물량을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1,27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지수의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정도 이렇게 좀 방어적인 역할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개인 투자자가 680억 원 역시 기관과 함께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도세가 아주 상당하게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0.43% 정도 하락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운수 장비 업종이 2.7%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보험업종과 통신업종만이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타 모든 업종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좀 눈에 띄는 것은 의약품 업종이죠.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 또는 녹십자, LG생명과 이와 같은 그 제약업종들의 조정폭이 좀 깊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115만 2천 원으로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늘 현대차가 5%나 강세를 보이면서 14만 6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라서 수출과 관련된 업종 대표주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강세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전력도 350원 하락한 49,950원, SK하이닉스도 0.4% 하락한 35,950원으로 일단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조정폭은 그렇게 깊지는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8.7%나 하락해서 36만 6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이와 같은 거래소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서 현대차와 같은 수출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실질적인 그 흐름, 내수 소비 이와 같은 그 부분에서 위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소폭이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신한지주 또는 이제 제일모직 이런 종목들도 조정을 좀 보이면서 업종 대표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차별적인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시장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이 현재 2.9%나 하락해서 21포인트가 급락을 했네요. 710.34포인트를 보이면서 710포인트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하락률 자체가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 보기 전에 이제 수급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1,320억 원이나 순매도를 보이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되고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현재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자는 308억 원 정도 순매수했네요. 개인 투자자 가 이보다 많은 1,040억 원 정도의 순매수에 가담해주면서 개인들만이 오늘 코스닥 시장의 조정 여파 속에서 좀 저점에서 매수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업종별 살펴보겠습니다. 동향 살펴보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현재 방송 서비스 업종이나 통신 방송 서비스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만이 소폭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 업종은 약간 그 보합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화학 업종이라든지 또는 섬유 의류 코스닥 벤처기업이라든지 유통, 음식료, 담배 업종 등 여타 모든 업종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4% 이상이나 큰 폭의 업종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37% 하락해서 8만 200원으로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다음 카카오는 0.5%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3만 4,200원의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수가 5.4%나 급락해서 4만 3,200원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CJENM은 또 오히려 3.4%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8만 4,3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토스도 4% 하락한 49만 7,800원을 보이고 있고요. 로엔이나 바이로메드, 파라다이스, 이오테크닉스, 시젠과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조정 여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게임주 가운데 컴투스가 4.3% 오른 12만 5,900원을 보이면서 좀 4%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GS 홈쇼핑이죠. GS 홈쇼핑이 1% 하락한 18만 9천을 보이고 있고요. 웹젠도 이시 컴투스와 마찬가지로 오늘 게임주들이 상승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3.4% 오른 3만 2,9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OCI 머티리얼이라든지 또는 산승 LNS, 휴원스, 위메이드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시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우리가 살펴본 가운데 역시 이제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시장의 위축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양시장 모두 조져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오늘 같은 급락장 속에서 우리가 투매에 가담하기보다는 내일 정도에서 옵션 만기일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14일은 이제 휴장일이니까 다음 주 우리가 장세를 좀 지켜보면서 실적주 위주의 좀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투매하는 그런 어떤 그 투자 패턴을 좀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시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월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방송이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분명히 밝혀드렸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혀 엉뚱한 방향, 그러니까, 맞아요. 경기 부양책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실 경기 부양책은 늘 우리에겐 호재였는데 이번 경기 부양책은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현상을 보이게 만든 것이지 악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국의 그 위안화 절하에 대한 부분은요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와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 부양책, 중국의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매도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 앞으로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렇게 강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악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국이 지준율 인하까지 지준율, 그 다음에 위안화 절하까지 해가면서 경기 부양책을 밀고 있는데 여기서 뜬금없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앞으로 호재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뒤로 늦춰진다. 즉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렸던 제 얘기를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우리나라 한은의 기준금리입니다. 바로 내일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급하게 아마 성명서를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 카드까지 거기서 더 한술 더 떠서 위안화 절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도 엔저 때와 비슷한 형태의 미온적 태도를 만약 그 한은이 보인다면, 그 금통위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은 굉장히 욕을 얻어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재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게끔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게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내일 한은의 이제 금리 발표는 갑자기 지금 성명서를 바꿔야 되는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이 결코 비싼 구간이 아니다. 지금 정말 돈만 있으면 막 따먹고 싶은 오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와 그리고 여기 증시 큐보세를 통해서 현대차 13만 원대 이하는 무조건 저평가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14만 원대가 깨져도 그것은 저평가다. 결과적으로 현대차는 지금 낙인을 다 밀어붙였는 ELS 낙인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강조드렸고 15만 원대까지는 다시 분명히 올라온다 얘기 드렸었죠. 또 오늘도 14만 9,500원을 찍고 또 밀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바로 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15만 원대 위를 확 치고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15만 원 초반대와 그 다음에 14만 원 밑에 구간대까지의 박스권 형성이라는 거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제4의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의류, 섬유 이쪽 그거라고 의류, 섬유 그리고 기능성 섬유 쪽이라고 증시 탑5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말 강연회 때도 여러분들 찾아뵈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참 이 수익을 말하다 월요일 날 녹화가 그대로 나갔다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방어를 좀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제가 화장품주 관련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월요일 날 수익을 말하던 녹화 시간에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본방 시간에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지금 왜 위험한지 지난 주말 강연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가 위험하다는 것은 월요일 날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말씀드렸고 증시 탑5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KBT의 인력들이 그들에게로 가면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줄고 있는 반면에 중국 로컬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다. 즉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산업 분석에 의한 부분들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산업 분석을 철저히 했을 때만이 이 두려운 장에서도 오히려 추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서울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산업 분석을 해들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로만손 이 부분이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로만손이 지금 이제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좀 많이 빠졌었다가 결국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양봉을 만들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산업 분석에 대한 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다면 절대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마음껏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해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2798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산승 LNS 62,300원에 매수했는데요. 잘못한 거죠. 계속 내려가네요. 종목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에벤구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승 LNS 같은 경우는 나노 마스크팩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좀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지수 조정과 더불어서 산승 LNS 같은 거 화장품 대표 관련주와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업종이 상당히 좀 깊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산승 LNS의 주가 자체가 오늘 좀 매수에 가담하셨다는 부분 자체는 타이밍이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평가절하에서 실질적인 그 중국 시장에서의 자체적인 소비의 어떤 그 부양책도 노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크게는 수출로서 경기를 더 부양을 하겠다 이런 의지인데요. 위안화가 평가가 절하가 되면 아무래도 국내의 소비주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에 가담하신 부분 자체가 좀 시장의 흐름을 좀 읽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9.10% 하락해서 65,500원 정도 전후한 시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낙폭이 좀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모두가 조정폭이 30포인트 이상이나 급락했다가 저가 매수 유입이 되면서 밑꼬리를 팔아주면서 낙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하지만 이 산승 LNS 주가 자체도 저점에서 좀 낙폭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급반등으로 전환되어 주시는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매수했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가 자체가 좀 더 추가적으로 빠져서 55,000원 선이 이탈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낙폭을 좀 줄여주고 나서 내일 정도 모레가 휴장이니까요. 내일 정도 매수가 정도 이상권까지 온다면 그 가격대 이상에서 매도해서 현금화 전략을 취한 다음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섬유 의복 업종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영업무역 같은 경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업종별 내에서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적인 흐름을 분명히 견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산승 LNS 반등권에서 매도해서 좋은 실적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그 얘기도 드렸어요. 마스크팩 주는 더더욱 위험하다. 그런 얘기 좀 드렸으니까요. 오늘 본방을 꼭 좀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녁 8시에 본방송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녹화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제가 얼마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얘기 드렸는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산승 LNS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 비율이 5.7%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10%가 급락이 나오는 사태에서 마감이 돼버리면요. 내일 반대 매매 출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런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셔서요. 내일 시가가 저가가 될 수도 있는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인데요. 77,000원에 30% 손절할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건설주. 계속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저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77,000원이면.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정부 계속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살아 돌아오지 못하죠. 결국은 중동의 핵 협상이 타결됐다 할지라도 건설주는 안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국내 건설 경기가 살아 돌아와야만 이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은 아직은 올라오기가 힘이 들다는 얘기겠죠. 경기 전체가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만 경기가 살아 들어온다면 그것은 경기 회복을 의미합니다.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의 건설주는 더더욱 힘이 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손절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아예 안 들어가셨으면 모를까. 지금 여기 최바닥 구간, 부근까지 또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최대한, 기술적 반등 영역대에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전, 즉 만회하고 난 다음에 손절하는 것이 옳은 전략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손절, 그러니까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선, 즉 기술적 반등 영역대는요 72,000원 이상입니다. 그 72,000원 부근에서 반드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보다 앞으로 펼쳐질 산업군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 산업군들의 교체 매매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621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매수가 71,000원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비중 자체가 좀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비중을 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일단 롯데그룹주 현재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롯데그룹주들이 그룹의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급등나게 변동성이 커진 그런 모습이고 이번 주에 그 신동빈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그룹주들이 오늘 좀 급반등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롯데쇼핑이나 롯데제과, 롯데푸드,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반면에 문의하신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서 롯데칠성, 롯데손해보험 이런 종목들은 약간 조정폭이 소폭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매수가가 7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변동성은 롯데하이마트는 롯데그룹주들 종목들이 변동성이 클 때 그다지 큰 폭의 급등락이 이루어진 종목은 아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소비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85,100원에 5월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제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비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롯데하이마트의 주가 자체가 여전히 기업 자체적인 펀더멘탈적인 요소보다도 그룹 전체적인 흐름에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어 손실이 좀 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58,5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58,500원 선이 깨어지게 되면 좀 더 추가적인 그 하락 패턴을 보이면서 그룹적인 그 부분의 리스크 부분이 좀 더 감비가 되면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밑으로는 58,500원의 손절가 가격대를 좀 설정을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들어온다면 65,000원 정도 수준까지만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강해봐야 68,000원 정도 수준이고요. 이 이외에 롯데그룹에서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이 드러나면 이 가격대 이상 68,000원 이상권까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매수가 대비는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손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를 만약에 68,000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손절해서 현금화 비중을 좀 챙겨놓고 난 이후에 롯데그룹주와 관련된 부분은 좀 그룹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지고 난 이후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 가담하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점 꼭 좀 참조를 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6559님. 팜스웰베어 매수가 5,200원에 비중 15% 이 종목 어떤가요? 방송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바이오적 성격이 진한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를 마시라 이런 얘기. 바이오는 진짜 거품이 빠질 수 있는 구간이다. 얘기를 최근에도 계속 드렸었는데요. 5,200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급락세와 더불어서 손실을 키우셨습니다. 그죠? 왜 바이오주를 매수를 하실까요? 일단 이런 부분은 조금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뜻.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지금 기업 분석에 들어가도요. 이 팜스웰 바이오의 실적이 크게 제가 봤을 때 좋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한 번쯤 얘기를 드렸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적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딱 거기에 나오게 돼 있죠.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주당 EPS, 즉, 주당, 손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주당 순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주당 순이익이 계속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 살짝 흑자 구조로 돌아섰습니다만 2014년도, 2015년도 1, 4분기까지도 적자 구조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주가는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그 다음 따라와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대감에 의해 올라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지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뒤따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실적이 어떤 지지대가 되어서 이 거품이 빠지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형성을 하죠. 근데 이 실적이 안 받쳐주면요. 거품은 하염없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하시라 얘기를 드렸었죠. 특히 바이오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한 거품이 일 수 있다는 얘기를 누차 경고해 드렸던 만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이오주가 지금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전환하기는 좀 힘든 구간이냐. 그러면 지속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인데 지금 지지대가 어느 정도 보이는 구간이 바로 3,600원대입니다. 여기까지는 빠져내려올 수도, 즉 3,700원대인데 여기까지는 빠져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좀 감안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3,7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 종목을 버리시고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손절선은 지나쳤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손절은 크게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더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0980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정보인정 매수가 12,100원, 비중이 8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한국정보인정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조정을 받고 나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밑거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터넷 은행 자체가 활성화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정보인정도 이와 같은 그 수혜로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떠올랐던 그런 모습이고 일전에 어떤 그 알리페이와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분 투자 소식도 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7월 달에 좀 급반등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한국정보인정 같은 경우도 동반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급락 여파성에서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정보인정 같은 경우는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외형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향후의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주가 자체는 여기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중 자체가 80%에 12,1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조정 여파 속에 좀 걱정이 좀 심하실 텐데요. 현재가는 이제 150원 하니까 11,000원인데 네, 매수한 가격대 12,000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면 반등을 주고 또 여기서 숨고르기 국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재는 좀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100원 정도 매수가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놓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좀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현재로서는 세워 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현재 11.98포인트 하락해서 1974포인트 정도로 마감하면서 마감될 것 같으면서 낙폭이 좀 많이 축소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2,900억 원대나 팔면서 그죠? 이제 기관과 치열한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93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오히려 2,37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때려내는 물량들을 좀 저쯤에서 좀 받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368억 원 정도 순매수에 동반적으로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09% 하락한
115만 6천 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전력도 0.80% 하락한 49,900원으로 약보합권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4.68% 강세를 보이면서 14만 5,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조정폭이 좀 큰데요. 아모레퍼시픽은 7%의 하락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도 0.2%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25만 3,500원의 소폭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신한지주도 0.7% 하락한 4만 2,700원입니다. 제일모직도 3.9%나 하락해서 14만 4,500원으로 15만 원 선이 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1만 1,500원으로 현대차와 더불어서 자동차 대표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예상 체결 뉴스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17.17포인트 하락한 715포인트로 마감 예상 체결 주수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양시장 모두 좀 조정폭이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1,02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네 자릿수대 매도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333원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도 외국인과 더불어서 70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주수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6%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8만 1,0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음 카카오도 0.75% 강보합권을 보이면서 13만 4,500원 마감 예상이 됩니다. 동선은 5.4%나 급락해서 43,2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CJENM은 오히려 3.8% 강세를 보이면서 84,600원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디토스도 3.3% 하락한 50만 2,300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로엔,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여전히 조정폭을 좀 줄어들었지만 플러스권 반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오테크닉스도 2.6%나 하락해서 11만 5,900원으로 현재 3,100원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CGN도 3.4% 하락한 5만 원을 유지해주면서 아직은 5만 원 선에 지켜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우리가 자동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안화 평가절에 따른 그 수혜주로서 현대차가 5.4% 상승한 14만 6,500원. 이와 같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면 뭐 이번 주에 15만 원 선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현대모비스도 1.9% 하락한 상승한 21만 1,0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아차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5% 강세를 보이면서 4만 4,250원을 보이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화장품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콜마가 6.4% 하락한 96,400원으로 10만 원 선이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맥스도 9.7% 하락한 18만 5천 원을 보이고 있는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삼성 LNS도 10% 이상이나 급락을 해서 6만 4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뿐만 아니라 유아용품 가운데 아가방 컴퍼니도 6.3%나 급락해서 11,050원에 턱걸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령 메디앙스도 10%나 급락을 했네요. 26,900원으로 마감되면서 아무래도 화장품주와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약세로 마감될 것으로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항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들, 여행 항공주들도 오늘 위안화 평가절에 따른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대한항공도 4%나 하락해서 35,900원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7%나 급락을 했습니다. 16만 선이 끼어진 15만 9천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9%나 하락하면서 좀 더 조정폭이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5,810원 마감 예상됩니다. 모두투어도 7%나 급락해서 4만 550원으로서 오늘 여행 항공주들의 약세가 시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류 OEM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무역 오늘 7.8%나 강세를 보이면서 63,600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류 OEM주들이 최근 들어서 수출, 베트남발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오히려 위안화 평가절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도 언급을 예전에 해드렸죠. 2.9%나 상승한 55,6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막이 됐습니다. 오늘 참
굉장히 힘든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이렇게 좋지 못할 때에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상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장 마감을 대강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포인트가 빠진 1975선에서 그나마 낙폭을 좀 많이 한 상황에서, 줄인 상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낙폭을 많이 좀 줄였습니다. 15.17포인트가 빠진 717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좀 얄미운 짓을 한 건 결국 기관인데요. 기관이 굉장히 큰 매도세를 보였다는 것. 특히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모두 좀 강한 매도세로 코스피 쪽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를 했어요. 그죠?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좀 보였다는 것. 기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매매 형태. 즉 최근에 코스닥 고점에서는 오히려 기관들이 굉장히 강한 매수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쪽이 저점으로 떨어지니까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매수 결국은 저점 매도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결국은 지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지도는 아니니까 마음대로 손절하고 마음대로 잡는다 이 얘기인데 이런 행태는 기관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 스스로를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마감 잘 짚어주셨는데요. 뚜렷한 특징을 보자면 뭐가 좀 있을까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고 섬유 의료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다는 것. 현재로서는 위안화 평가 절하에 관련된 영향이 조금은 우리 시장에 좀 더 미치지 않겠는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 자체가 아직은 거래소 지수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완전한 추세 이탈로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양시장 모두 오늘 낙폭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저가 매수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는 여전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둬야 할 것은 앞서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이 깊어지는 모습이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오늘 같은 장에도 보여주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할 때도 여전히 실적주 위주의 좋은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조정 시 오히려 저가 매수에 가담한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투매보다는 좋은 종목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이번 시장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시장은 아직 상승 추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유들, 즉 글로벌 초저금리라는 분명한 명제가 오를 수밖에 없는 명제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와중에서 터진 하나의 위안화 절하에 대한 작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건전한 조정을 몰고 왔는 것인데 위안화 절하 역시 악재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데 오늘 어떤 식이었느냐면 전부 다 던지고 마는 그러니까 투매식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오히려 투매는 또 다른 매수 기회라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매라는 것이 결국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던진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위안화 절하가 어떤 전체 시장을 무너뜨린 역할을 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멘토님 생각도 네, 같은 생각입니다. 예. 똑같은 생각을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막 같이 던져야 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장에서 냉정하게 분석해서 이게 지금 피해가 되고 수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 이들조차 지금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장을 꺾는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시장은 들 수밖에 없는, 즉 중국의 소비 진작과도 관련돼 보니까 다시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중에서 같이 던지다 이거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차라리 냉정하게 분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철저한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주저마시고 전화기 수화기 들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를 질문해 주셨네요. 7,100원에 예, 20%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궁금하실까요? 7,100원 오늘 들어가셨으면 들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의 가장 큰 악재는요, SK 건설 쪽에서 지금 계속 실적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악재고요. SK 네트워크스의 호재로 보자면 여러 가지 이제 면세점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지 못하면 결국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레이 딜러에 대한 부분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SK 네트워크스는 그레이 딜러, 즉 그러니까 수입차를 병행 수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는 회사입니다. 충분히 지금 쪽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SK 네트워크스의 네트워크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 정비 업체죠. SK 앵크린이라든가 스피드메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앞으로의 실적적인 측면을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좋지 못한 것은 여기 같이 속해 있는 SK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좋지 못하다는 것. 그렇다면 저는 향후 전망은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크게 상승할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일 있을 바로 국회에서의 발표가 좀 중요하겠죠. 8.15 국무회의에서 있을 내용입니다. 8.15 특사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8.15 특사, 그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런 부분들이 오너 리스크 해소라는 측면에서 좀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해성 옵틱스. 해성 옵틱스요.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5,700원인데요. 5,700원의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40%요. 40%요? 일단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일단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모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죠? 정밀 가공이나 방막 코팅, 세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면서 이와 같은 휴대폰 렌즈 모듈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실적 자체가 2013년 대비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대로 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좀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휴대폰용 쪽에 어떤 그 흐름 자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다소 시장의 어떤 그 업황의 흐름을 좀 많이 탔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매수가가 5,700원대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제가 보기엔 어머니 그렇게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잘못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게 평균 단가를 낮춰놔가지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일전에 그럼 8,000원대 이상권에서 매수를 1차로 가담을 하셨나요? 아니요, 한 6천 몇백 원에 해가지고 낮춰놨어요. 예. 현재 이쪽 업황 자체가 아직은 실적이 확연하게 돌아서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실적 개선에 어떤 여지는 좀 남겨져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차트 보이시죠? 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5,000원선이 약간 깨어진다 하더라도 4,000원 한 후반대 정도 선에서 이제 저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은 좀 더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높이지는 마시고, 비중을 높인다 하더라도 추세가 전환되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를 찾아서 매수를 해야 우리가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물량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손절 가격은 얼마 정도? 제가 보기엔 현재로서는 여기서 확연하게 추세가 돌아설 수 있는 시점은 제가 하반기로 보입니다. 한 3분기 이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나마 실적 자체가 급락하는 정도의 실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주가가 지금 이제 바닥 박스권을 다지면서도 그래도 없어요. 좀 시장이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여기서 5월달부터 계속적으로 한 3개월 이상 이제 박스권을 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모멘텀 없이 좀 반등이 들어오면 또 5,700원 정도 선이에요.
예. 예, 그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선이 되겠죠. 그럼 제가 보기엔 이 가격대에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또 한번 박스권을 그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좀 뒤에 좀 잡으시고 예. 이번에 박스권 정도 가격대 5,700원 정도 쓰니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평균 가격대예요. 예. 물타기를 좀 잘하셨기 때문에 예. 그 가격대 5,700원을 만에 뚫고 나서 안착이 되지 못하면 그 가격대 정도 선에서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엔 좀 매도를 했다가 예. 업황이 좀 이루어지는, 좀 움직여지는 업황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좀 기다리셨다가요. 예. 매수가 정도 오시면 일단 물량을 좀 정리를 최소화하거나 예. 아니면 현금화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미약품요. 한미약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42만 8천입니다. 최근에 사셨습니까? 예, 최근에 샀습니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0%입니다. 100%. 방송 안 보세요, 아버님? 보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적 성격이 강한 제약주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에 다른 데 보니까 예.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샀는데. 다른 데를 왜 보세요? 여기가 지금 제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TV가 지금 서울경제TV인데, 왜 다른 데를 보세요? 텔레비전, 아니, 시간대별로 이래 맞춰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헷갈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예.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늘 제가 드렸던 얘기들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예. 안 좋다고 말씀드린 때는 들어가시거나 안 그러면 예. 들고 계시더라도 매도를 좀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제약 바이오적 성격이 강한 제약주들은 앞으로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약은 대규모 수주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죠. 그죠? 계속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한미약품 5천억 수주를 발표하기 이전에도 그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약사시라는 얘기까지 해드리면서 얘기 드렸죠. 왜냐하면 제약은 어차피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걸 대규모로 수입했다가 안 팔리면 이걸 적자 처리를 해서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대규모 수입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한미약품이 다시 들더라도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덜렁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지금 매도를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모호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 38만 원대를요, 이때 너무 급하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자, 이 차트 잘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봐보세요, 아버님.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 따라오는 선이 못 따라왔죠. 그죠? 제대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들었는데 이게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차트상 저항대를 만들었고 그 저항대에서 그대로 밀려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상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지지대로 형성할 것이냐, 아니면 이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다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지 못하고 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공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상태로 그대로 추세적 하락을 보일 것이냐에 대한 딱 기로에 서 있는 지점입니다. 다행한 것은 오늘 아랫꼬리를 약간이라도 달았다는 점인데 산업적 분석으로 보면 좋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42만 원대 참 애매모호한 자리대입니다. 일단은요, 손절선 한번 정해놓고 가보자고요. 36만 5천 원. 예. 이게 종가상 깨지면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죠? 36만 5천 원을 깨버리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하락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36만 5천 원을 종가상 깼다. 그럼 팔고 나오세요. 근데 36만 5천 원 종가상 어떻게 지켜준다 그러면 본전 부근 오면 일단 수익권 영역에서 뭐 100원이 수익이 나든 200원이 수익이 되든 10원이 수익이 나든 수익권 영역에서는 무조건 던지셔야 됩니다.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예.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감사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상에서 아직 그 추세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른 채널 이제 보시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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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리시나요? 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휴메딕스. 휴메딕스. 예. 네. 11만 1,000원에 15%입니다. 11만 1,000원요. 휴메딕스요. 예.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어머니 알고 사셨나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유무상증자 그거 있다 그러고,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머니 지금이라도 혹시 손절할까요? 11만 원에 사셨다고 그러셨는데 예. 이 최고가가 11만 원 넘어간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 10만 596원 찍었는데요. 보죠. 그래서 이거 언제 사시는지 정확한 매수 가격이 좀 한참 됐는데요. 한참 됐다고요? 예. 그래 혹시 4월 달에 사셨나요? 아, 예, 그런가 봐요. 예. 그러면 한 9만 원대 사신 것 같은데. 예, 매수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약주 가운데 예. 실질이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예. 필러라는 제품하고 예. 관절염 치료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도 1분기 대비 조금 더 좋아져서 예. 2분기도 영업이익이 한 35억 원 정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실적은 괜찮아요. 예.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단은 뭐 하나의 테마로 엮여서 시장의 상황에서 맞지가 않아요. 예. 많이 떴다가 좀 밀리는 모습인데 물론 이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나서 다른 제약주들 급락과는 좀 상이하게 실적이 좀 받쳐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주가가 좀 버텨줬던 거거든요. 근데 조정을 받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또 대거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매수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반등이 좀 들어오면은 8만 원대 이상권 8만 원 2천 원 정도 선이 조금 저항 라인으로 걸려요. 예. 이 가격대가 만약에 돌파가 되면 어머니 매수가 다시 한번 확인 꼭 하셔가지고 이 가격 지지가에서 위로 올라갈 때마다 좀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일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더 추가로 밀리게 되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조정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요, 어머니 실적이 좋고 하지만 수급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매도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매도로요? 예, 매도로요. 매도로? 예, 좀 더 갖고 가셔봐야 여기서 큰 수익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손실을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반등권에서 조금 매도를 해 가시고요. 1차적으로 8만 원 정도, 8만 2천 원 정도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 밑으로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오늘 7만 2,200원에 마감됐는데요. 조금 더 밀린다고만 보면은 제가 보기엔 7만 원 선 잡아드릴게요, 어머니. 그래서 조금 아깝더라도 현재 상황은 맞지 않은 종목이니까 좀 팔아 놓으셨다가 다시 좀 갈아타는 게 좋겠고요. 지지가 꼭 좀 확인하시고 또 오늘 가셔서 전화 끊고 나서요. 어머니가 정확하게 사신 평균 단가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해 주십시오. 예, 시장이 많이 빠져서인지 시청자분들의 목소리가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실 텐데요. 이런 지금 마음 흔들리는 구간에서 우리 또 김태현 멘토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멘토님들이라 그랬습니다. 김태현 멘토님 여러 명 계시네요. 그렇죠? 김태현 멘토님께서 또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을 또 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예. 이 정식큐 방송이 끝나고 지금 현재 들어와 주셔도 아마 입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되는 오늘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갖고 오셔서 제가 진솔하게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좀 던져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들어가면 영업무역 같은 차기 종목을 또 줍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종목보단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를 부끄럽게 만들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